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급 백화점 체인이죠. 로덴 테일러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은 이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로덴 테일러가 모든 매장문을 닫겠다라는 소식이 새로 나왔는데요.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로덴 테일러가 전 매장문을 닫아버리겠다. 이 얘기는 완전히 지금 클로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이 미 전역의 로드앤테일러 매장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네. 지금 전체 38곳이 남아 있는데요. 아하. 근데 이 38곳 매장 문을 모두 닫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매장에 더해서 웹사이트까지 처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얼마 전에도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모든 이 전 점포를 닫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로드앤테일러가 흔들렸다는 소식은 사실 이달 초부터 나왔죠. 네. 지난 2일 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로드앤테일러는 처음에는 매장 19개만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챕터 11에 따라 사업을 재구축해서 사업을 존속시켜 매수자들을 찾기 위해서 네. 이처럼 백화점 매장을 폐쇄하기로 한 거였는데요. 어허. 그래도 절반만 닫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몇 주 후 지난 21일에 관련 발표를 또 한 번 해요. 어허. 매장 그 폐쇄하는 매장 수를 24개로 그때는 늘렸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14개 매장은 남겨두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어제 또다시 전 매장 다 닫아버리겠다라고 네,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여 만에 어허. 그 14개조차도 안 되겠다 생각하고 모든 매장을 다 클로징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비즈니스를 접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로드앤테일러는 거기에 최고 구조 조정 책임자가 있는데 에드 크레머, CR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기회를 둘러보고 있다. 근데 동시에 투자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남은 매장들을 정리하는 게 신중한 거다. 이렇게 믿기로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공식적으로 비즈니스를 완전히 접겠다는 뜻입니다. 네. 사실 로덴 테일러는 이거 LA 쪽에서는 별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네. 뉴욕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백화점이었고, 저도 예전에 뉴욕에 갈 때는 한 번씩 꼭 들러보기도 했던 그런 곳인데, 이게 거의 2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이 백화점이거든요, 사실. 네, 찾아보니까 1826년에 오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94년 그렇게 해서 200년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영국 이민자였던 사뮤엘 로드 그리고 조지 워싱턴 테일러가 그 뉴욕 맨하탄 로어 이스트사이드 거기에 세운 의류 직물점이 시초입니다. 네. 그 후 27년 만인 1853년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네. 이어서 1860년 세 번째 매장 오픈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첫 80년 동안 6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한때 하이엔드 패션의 중심으로 통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점점 매장 수를 늘려 나가다 보니까 1900년대 초반에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1914년 그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그 피프트 애베뉴에 또 하나 매장을 열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과 식당을 갖춘 대형 콘서트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화점 매장 안에 콘서트홀이라고 하니까 그때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고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네. 사실 30년 전만 해도 윌셔가에는 큰 백화점 2개가 있었는데 말이죠. 블럭스도 있었고 또 아이매그닌인가요? 이런 이제 백화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사라지고 그 빌딩들을 다 이 한국 분들이 사시고 그랬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 로덴 테일러가 꺾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팬데믹이 겹친 만큼 코로나19 때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뭐 코로나19 여파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네. 저가 브랜드와 경쟁에서 밀리면서 아하. 성장이 멈췄고요. 네. 2006년 이 로드앤테일러는 허슨스 베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네. 이 허슨스 베이는 그 백화점 체인이죠. sak스 피프스 애베뉴를 네네.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이 로드앤테일러의 경우에 고가 브랜드 전문도 아니고 어허. 그렇다고 또 저렴하게 의류를 살 수 있는 매장도 아닌 좀
어중간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뭔가 비싸려면 확실하게 비싸서 그 럭셔리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든가 아니면 가격을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낮춰버려서 저렴한 가격에 팔던가 그래야 하는데 어중간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섹스 피프드 애비뉴는 무지하게 비싸요. 그렇죠. 네, 네. 정말 고급 백화점이죠. 네, 가려면 네. 그렇게 비싸게 갔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니면 가격을 더 네, 낮추던가. 네, 네. 근데 그렇게 어중간하면서 실적은 계속 악화됐고요. 그러다 르토트에 7,100만 달러에 작년 8월에 또 매각됩니다. 네. 그 후에 대책을 많이 내놓긴 했어요. 보면 이 주 고객층, 도시 외곽에 사는 50대 전후의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자 이런 아하. 것도 있었고 네. 또 뉴욕시티에 팝업 스토어를 만들자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필이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하하. 그 여파로 오프라인 영업 길이 완전히 막히고 계획이 네,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역시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해보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장 수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가는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네. 의류를 빌려주는 그 렌털 서비스. 그게 사실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는 그 의류 회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붐이 일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르토트도 이 의류 렌탈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타격을 입으며 재개 실패해서 결국은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 그 모기업 르토트도 역시 로덴 테일러와 함께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매장의 문을 닫게 되면은 또 엄청난 세일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남은 물건들을 다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땡처리를 해야죠. 네. 대대적인 세일에 이미 나섰습니다. 네.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Going out of business라는 문구와 함께 전 매장에서 20에서 40% 세일한다. 이렇게 웹사이트 정중앙에 크게 뜹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빨리 인터넷 켜시고 들어가셔서 세일 좀 이 물건들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사실 이 로덴 테일러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뭐 저희 유명한 이 여러 소매점들이 거의가 다 지금 이 챕터 11을 부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 어. 사실 많이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보면 뭐 니먼 마커스, 네. 제이크루, 제이시 페니, 브룩스 브라더스, 스타인마트, 그리고 피어 원 임포츠까지 부채 탕감, 또 뭐 상환 유예 등을 요청했습니다. 뭐 그 전에 잘 나갔는데 코로나19 이 하나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 등으로 해서 쇼핑객들 발이 묶이면서 백화점이 유령 도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시장 조사업체 코어사이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6천여 개 이상의 소매업체 매장이 폐쇄됐습니다. 네. 정말 백화점들이 많았었는데 이 Sears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전부가 다 사라진 것 같고 말이죠. 네. 그런데 요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타겟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겟은 오히려 매장이 더 생기고 훨씬 있죠. 지금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저기 라브레아하고 삼강가요 있던 이 매장도 다른 그 이 업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안 되니까 문을 닫았는데 잽싸게 또 타겟이 또 뭡니까 이걸 달고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아주 승승장구이고 아무래도 싼 거를 하는 것은 끝까지 좀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문을 닫았다는 니만 마커스도 이거 상당히 비싼 곳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싼 곳도 그렇고 싼 곳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살아남는 거는 싼 것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특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맞습니다. 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백화점 쇼핑몰에서 백화점들이 이렇게 비싼 렌트비를 내다가 다 쫓겨나가면은 이 쇼핑몰은 또 어떻게 해요? 네,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새로 들어와야 할 곳을 찾아야 글쎄 하는데요.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요즘 같은 때 들어올 만한 곳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식료품점이 들어올 거란 얘기도 있고요. 어허. 또 아마존 물류 창고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네, 뉴스도 네, 나왔죠. 쇼핑몰 소유주 사이먼 프로퍼티스 그룹과 마세라티는 문을 닫는 매장에 더 많은 식료품점 추가시키겠다는 거 시사했고요. 그리고 백화점 자리에 이 아마존 물류 창고 들이기 위해서 아마존 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물류 창고 활용한다는 건 꽤 현실적인 게요. 네. 이미 대세였던 이커머스가 코로나19 이후에 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물류 창고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특히 물품들을 빠르게 배송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소비자들 주거지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죠. 네. 그런데 백화점 매장이 딱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백화점 매장 자리도 물류센터 입지로 꼽힌다고 전했고요. LA 타임스도 오늘 아침 꽤 흥미로운 이런 관련 기사를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도 말씀하신 그 시어스 그리고 K마트 빈자리가 요즘 많이 생겨나고 많이 있다. 생겼겠죠. 이러면서 남가주만 보더라도 K마트는 3곳, 시어스는 10곳, 이렇게 13곳이 지금 비워졌다고 했는데요. 네, 네. 역시 새로운 임대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 전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좀 몇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작게 나눠서 지금 말씀드린 곳은 굉장히 크기가 넓잖아요. 그걸 작게 나눠서 네, 작게 나눠서 렌트를 하자 이런 게 있었고 또 패스트 패션은 조금 지금 그래도 괜찮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니면 디스카운트 옷가게 이런 것들 넣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우징 거주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지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또는 병원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역시나 배달센터. 물류 창고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도 이렇게 오더를 하고 보면은 어디 가서 네가 픽업하겠니? 이런 문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그러니까 나오죠. 사실 지금 백화점이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다가 이런 물류 창고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배달보다도 자기가 급하면은 먼저 가서 픽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편할 있고요.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이 찬스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창고가 되기가 쉬울 것이다. 네. 예전에는 물류 창고 그러면 LA에서는 무슨 커버스나 이스트 LA 이쪽에다가 큰 부지에다가 이렇게 정말 대형 창고를 만들어서 썼었는데 이제 네. 그게 아니라 네. 우리 가까이 우리 주거지 바로 옆에 이 창고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변화에 드네요. 빨리 적응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빨리 적응해야 되고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소매상 하시는 분들 아까 우리 주영석 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빨리 이 온라인 서비스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